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국내 프로야구에서요, 넥센의 염경엽 감독이 팀을 떠났군요. 네, 맞습니다. 그 넥센 염경엽 감독이 어제 LG와의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패해서 그 1승 3패로 탈락한 직후에 그 4년 동안 우승에 실패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오늘 넥센 구단이 수용했습니다. 그 염경엽 감독은 2013년에 넥센을 맡아서 그 4년 연속 가을 야구행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염 감독이 그 넥센 구단과 그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문 속에서 그 팀을 돌연 떠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국내 프로야구 감독들에게는 지금이 굉장히 잔인한 계절 같은데요. 최근에 사령탑이 줄줄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벌써 10팀 중에 4팀의 감독이 옷을 벗었는데요. 네. 앞서 KT가 조범현 감독 대신에 김진욱 감독, 삼성이 류중일 감독 대신에 김한수 감독을 선임했고요. SK도 김용희 감독과 재계약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자, 이 감독들의 대이동이 이어지는 건가요? 네, 먼저 야구계에서는 염경엽 감독이 SK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SK 역시 일단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넥센의 경우에는 롯데를 이끌었던 로이스터 감독 부임설이 나왔는데요. 구단이 공식 부인한 상황이고요. 2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한화의 김성근 감독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비판 여론 속에 아직은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이제 교체되는 감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자, 네. 이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오승환 선수죠. 이 미국 프로야구 구원 투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군요. 네, 세인트루이스 오승환 선수가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최고 구원 투수에게 수여되는 트레버 호프만상 후보 8명에 포함됐는데요. 오승환 선수가 올 시즌에 중간 개투로 시작했지만 7월에는 마무리 투수로 승격했고요. 총 76경기에 출전해서 6승 3패 19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매치의 파밀리아 선수가 51세이브를 올려서 오승환 선수의 수상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데뷔 시즌에 영예로운 상 후보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또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잘했죠. 네. 자, 이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요. 이 소속팀을 대표해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까지 했군요. 네,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내일 새벽 3시 45분에 친정팀 독일 레버쿠젠과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2조 3차전을 앞두고 있고요. 최근에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 전날에 공식 기자회견에 팀 대표로 참석했고요. 또 영국과 독일 기자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또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창한 독일어로 승리를 통해서 내가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필승을 다짐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골을 넣어도 세레머니는 하지 않겠다면서 친정팀에 대한 예우는 갖췄습니다. 네, 세레머니는 안 보고 골은 보고 싶네요. 네. 자, 어제는 여자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소식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남자 신인들 드래프트가 있었군요. 네, 신장 2m 3cm 고려대 센터 이종현 선수가 오늘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울산 모비스 유니폼을 입었고요. 이종현 선수는 2014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끌면서 서장훈과 김주성을 섞어놓은 듯한 괴물센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현 선수는 국내 프로농구 두목을 잡겠다면서 고려대 선배이자 지난 시즌 오리온의 우승을 이끈 이승현 선수에게 선전포고하면서 또 신인다운 패기 넘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인다운 발칙한 소감을 밝혔군요. 두목을 잡겠다. 한번 신인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중국의 6번째 유인 우주선 이 선저우 11호 발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중국의 유인 우주선이요. 이 선저우 11호 지난 월요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선저우 11호는요. 중국의 그 11번째 우주선이고 네네. 유인 우주선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6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우리 언론에서 7번째 유인 우주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하. 이게 왜냐하면은 2003년에 발사한 게 이제 첫 번째 유인 우주선이 선저우 5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저우 5부터 이렇게 쭉 계산하면 7번째인데 이게 그러네요. 그 2011년에 선저우 8호는 사람이 안 탔습니다. 중간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건 일단 바로 잡겠다는 거고요. 아무튼 선저우 11호는 이제 내일 실험용 우주정거장인 청구 2호하고 도킹을 합니다. 네. 그 실험용 우주정거장 그 청구 2호는 한 달 전에 발사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주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건데요. 지금 모든 일정은 33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주인들은 이 중에서 30일을 실험용 우주정거장에서 머물면서 40가지 물리학, 생물학, 의학 관련 실험을 수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정거장이 사람 살기 얼마나 편리하냐 이런 것 한번 챙겨보겠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번 선저우 11호 발사 성공은 지금 중국이 우주정거장을 갖다 2022년에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 프로젝트에 상당한 탄력이 붙은 거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아하. 지금 있는 사실 국제 우주정거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하고 러시아가 공동 운영하는 건데 네. 가끔 등장하죠. 해외 토픽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2024년에 가동을 중단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2024년 이후에는 중국이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는 거고요. 아하. 지금 중국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목표로 삼는 게 3가지인데 네. 하나가 이 선저우 11호 발사 성공이 상징하는 우주정거장 건설하고 네. 그다음에 달 탐사, 화성 탐사입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주 굴기다 이렇게 이제 소개시켜 주신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번엔 이제 본격화됐군요. 선저우 11호는 발사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실험용 우주정거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우주정거장 실험에 돌입할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선저우 11호가 어떤 상황인가 궁금한데요. 이 도킹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저우 11호는요, 현재 이제 우주인이 2명 타고 있거든요. 2명. 네. 예. 선장은 그 징하이펑이라고 인민해방구 소장입니다. 원스타. 네네. 이 사람은 이제 49살인데 앞서 선저우 7호하고 선저우 9호하고 탄 적이 있는 노련한 우주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3번째 우주 비행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징하이펑 소장을 도우는 이제 보조 우주인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천둥이라고 해방군 상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역시 대령인데요. 원래 38살이고 이 사람은 첫 우주 비행인데 두 사람 모두 이제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 출신입니다. 네네. 제가 방금 이제 중국 국영 CCTV를 보고 왔는데 네네. 예, 현재까지는 우주선 상태는 이제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하고요. 네. 내일이면 이제 실험용 우주 정거장하고 이른바 도킹을 하는데요. 지금 우주 정거장은 지상에서 393km 궤도에서 선저우 11호의 접근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한꺼번에 도킹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보면은 우주선은 여러 차례 궤도 수준을 거쳐가지고 네. 우주 정거장하고 이제 궤도를 맞추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랑데부하고 도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 랑데부는 선저우 11호 우주선이 이제 우주 정거장하고 같은 궤도에 들어가서 네. 이런 막 도는 걸 갖다 랑데부라고 하고 그다음에 도킹은 그게 딱 마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길이 열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주인들이.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킹이라는 게 이 랑데부와 함께 가장 난도가 높은 우주 항공 기술로 네. 꼽히는데요. 이게 초속 7m, 8m로 비행하는 우주선이 서로 다른 궤도 돌다가 탁 맞춘다는 게 이 마치 한강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도킹하고 랑데부는 우주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못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주선은 너무 작아가지고 실험 같은 걸 못하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도킹에 실패하면 그냥 귀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주선을 우주에 보내는 것보다 이 도킹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사실은 2번째입니다. 2013년에
선조 10호 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도킹에 성공했나요? 성공했습니다. 네. 이번이 사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조금 뭐 예전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참 미국도 이제 러시아, 과거엔 소련이었죠. 지금 말씀하신 국제 정거장에 우주선 도킹 소식 간혹 제가 젊을 때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후발주자긴 합니다만 지금 착착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 우주 개발에 관해서 참 누구보다 최근에는 치열하게 달려왔다 싶은데 그동안의 성과를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떤가요? 네. 사실은 중국이 처음 인공위성 쏜 게 1970년이거든요. 네. 세계에서 5번째이기 때문에 그다지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문화혁명 여파로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는 건데 그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 시작한 게 1992년. 이때는 경제 사정이 조금 나아져서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1999년에 첫 무인 우주선을 쐈습니다. 선조 1호. 그러다가 무인 우주선을 1999년에 쐈는데 유인 우주선을 처음 쏜 게 2003년에 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 최초의 우주인 그 양리웨이라는 사람이 혼자 그때 탔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때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이라는 게 이게 러시아,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13년 12월 같은 경우는 달 탐사선 창어 3호를 갖다 달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이 창어 3호라는 게 올 8월까지 31개월 동안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세계 최장의 달 탐사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는 꾸준하게 이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성과를 부쩍 많이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이면 굉장히 늦게 우주 개발에 이제 첫 로켓을 쏴 올린 건데 그렇습니다. 선조 1호 불과 한 17년 사이에 11호까지 쐈으니까 거의 1년에 하나씩 쏜 셈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절반에 이제 달하는 6개의 우주선은 유인 우주선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인원으로 따지자면 우주인이 모두 14명이고요. 그중에서 11명.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징하이펑이라는 사람이 3분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2024년 곧 달에 가겠군요.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이 우주 굴기를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이 성공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계획에 따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특징이 보면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는 게 특징인데요. 2018년 같은 경우는 달 탐사선 창어 4호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안 가본 그러니까 달의 뒷면을 갖다가 처음으로 탐사한다는 거고요. 또 10년 안에는 중국 우주인이 달에 착륙한다. 이런 청사진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도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2020년에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화성 탐사선. 화성 탐사선. 그래서 2021년이 중국 공산당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창당 10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탐사선을 갖다가 화성에 착륙시키는 이런 계획을 지금 짜놓고 있습니다. 그 우주 항공 분야는 보면요. 이 특성상 사실은 군사 기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이 주도를 하는데 또 민간 분야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천 과기 집단이라는 이 사실 국영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그 회사가 하나인데 인원이 몇 명이냐? 18만 명 정도 됩니다. 인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는 선조 11호 설계, 그다음 이 우주선을 싣고 간 창정 로켓 이런 걸 갖다가 이 두 회사 연구원들이 모두 다 자체 개발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중국이 우주 개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는 것은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민관군 협력 체계 무서운 중국의 저력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이나투데이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1.2, 1.4! 입출금 통장에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입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원주 기업도시 김포 한강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